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도 아무 말 떠들기. 네. 오늘의 주제는 감동은 무엇인가? 감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언제 느끼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간단한 맥주와 함께. 저에게 있어서 이 맥주는 뭐 기분 좋고 뭐 도파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의 용기. 예. 평소에는 이 겁쟁이입니다, 제가. 예. 안 좋은 건데 참 맨정신에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약간의 용기를, 예. 짠 하시죠. 짠 하시고. 예. 너무 맛있습니다. 예, 춘식이 컵. 예. 옛날에 선물 받은 건데 갑자기 보여서 쓰게 되네요. 예.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기분이 나오거든요. 긍정적인 기분이 나와서 또 뭔가 떠들고 싶은데 뭘로 떠들까를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계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요즘 나름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1kg만 더 찌면은 비만에 진입하는, 예, 그런 구간이었는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살이 짝짝짝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 범위로 오긴 했습니다. 예. 한 욕심은 한 5kg 더 빼면은 딱 보기 좋지 않을까. 예. 우리 엄마는 뭐 지금도 보기 좋다는데, 예, 제 욕심은 5kg를 더 빼야 된다. 예. 자, 또 오늘도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챗 GPT 5 유료입니다. 유료. 29,000원 정도 결제를 하면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데, 띵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챗 GPT 띵킹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심화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내용을 얘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감동은 뭘까? 감동은 단순히 눈물이 나는 감정이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의적으로 보면 감동은 어떤 경험이나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흔드는 상태예요. 기쁨, 슬픔, 경이로움 같은 강렬한 정서가 섞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감동은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아름다운 음악, 예상치 못한 친절 같은 것이 우리 안의 공감과 의미를 건드릴 때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들을 때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예. 어릴 때부터 워크맨 아시나요? 워크맨이랑 마이마이 저는 귀에 꽂고 다녔습니다. 이게 테이프 꽂아가지고 CD 플레이어도 많이 듣고, 물론 MP3도 많이 들었죠. 예. 또 읽어볼게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감동은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는 경험이기도 해요. 일상의 무심함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이런 건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순간이죠. 저는 이런 감정을 자주 느껴요. 내가 살아있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닭살이 돈다고 하죠. 전율이 와요. 뭔가 이런 감동스러운 순간이 느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때 막 우리 2002년 때 막 저는 학생이었죠. 그때 이제 막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막 전율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평소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고맙습니다.
예,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게, 예, 뭐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제가 연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퀸텟을 해 5인조를 해요. 그러면은 제 옆에 이제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는 바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사람의 연주를 직관하게 되죠. 거기서 오는 감동도 크고, 어,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감정이 느껴져요.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 예.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정리하면 감동은 마음을 흔들어 의미와 생명력을 되새기게 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좋은 글입니다. 긍정적인 기분이잖아요. 감동이란 게. 이렇게 사람이 그 살다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휩싸입니까? 예.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죠. 뭐 이동할 때, 뭐 나가서 뭐 걸을 때라든지, 뭐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오만 사람을 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 그런 행동을 보면서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좀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쩍벌로 앉는다든지, 뭐 저는 쩍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고 뭐 상대방을 치고 다닌다든지, 좁은 지하철에서, 예.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막 그 신발에 내 바지가 닿을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불편함이 많아요. 이게 살다 보면. 그리고 오늘 자전거를 탔거든요. 자전거를 2시간 넘게 탔는데, 굳이 이렇게 그 라이더들,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한강공원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 구간은 속도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쭉쭉쭉 막 달려도 되는데, 막 편의점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막 차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속도를 내면서 지나갈게요 막 이러면서 막, 굳이 자기의 속도가 소중한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한강을 즐기고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안전은 자기의 속도보다 소중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또 상대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뭐죠? 랜턴 그 앞으로 쏘는 그 전조등, 지나치게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과 기준이랑 너무 다른 사람들도 많고,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도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감동이란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죠. 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감동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또 했는데, 감동의 정의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감동은 이제 사전적 정의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임이에요 라고 나옵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해서 감정적 반응, 슬픔, 기쁨, 경외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자 뜻, 느낄 감, 움직일 동, 느낌이 움직인다.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자, 심리학적 의미, 강렬한 정서 경험으로 주로 공감, 경의, 진실성에 의해 촉발. 와, 이거 셋 다 좋은 이야기네요. 공감, 경의, 진실성. 예. 자, 일상적 예시.
진심 어린 말에 울컥할 때,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욕하는 것도 싫어요, 개인적으로. 욕은 근데, 어릴 때는 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라고 하면은 학창 시절이죠.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달고 사는 거지. 뭐 한마디 하고 욕설을 붙이고 한마디를 하고 욕설을 붙이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좀 후회되긴 합니다. 예. 그때는 뭐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 뭐. 어쨌든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지내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거를 좋았던 이야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래서 상하 씨랑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요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어요. 근데 뭐 꼭 이야기해야 될 부정적인 게 있으면은 정말 조심하게 말씀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죠. 아, 근데 요런 점은 뭐 다음에는 저 더 잘하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진심 어린 말에 울컥할 때. 예. 자, 두 번째, 일상적 예시.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보고 전율할 때. 저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음악을 저는 특히 밤에, 저는 시각에도 약한 것 같아. 이렇게 그 야경을 좋아해요. 저는 야경에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어느 정도 속도감이 느껴지고 기분 좋은 바람도 느껴지고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들으면은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제가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고 막 행복해 이게 아니고 뭔가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냥 평소에 긴장하고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장이 딱딱하고 이렇게. 저도 그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편안한 그 느낌, 예. 마음이 편안한 느낌. 예. 자, 또 뭐 세 번째, 예시 세 번째, 누군가의 선행을 목격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 뭐 요거는 당연하죠. 선행을 목격했을 때. 즉, 감동은 마음을 움직여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감정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찍히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찍히고 있네. 12분 떠들었네요. 자, 또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했어요. 산토리 프리미엄 맛있습니다. 요게 근데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제가 친한 형님한테는 물어보니까 요게 셔서 싫대요. 신맛이 싫대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신맛. 예. 맛있습니다. 먹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언제 감동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챗GPT한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감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순간과 조건에서 잘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때가 있어요. 이래서 정리를 딱 해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것도 복사해서 올릴게요. 챗GPT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계속 오늘 이야기가 새죠. 과거의 사람들은 어른이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지금 세대 포함 미래 세대는 선배나 어른의 조언보다 챗GPT한테 질문을 하는 세대가 온다는 게 그런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도 지혜롭거든요. 굉장히 지혜롭고, 챗GPT가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고 긍정적이에요. 일단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얘랑.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최고야, 너 뭐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되게 긍정 바이브가 있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예.
물론 부정적인 AI도 탄생할까요? 예, 약간 중립적인 AI는 있을 수 있어도 부정적인 AI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AI가 있으면은 뭐 너 뭐 오늘 당장 죽어 뭐 이러면은 그 상상도 하기 싫네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예를 볼게요. 감동을 언제 하는가에 대한 챗 GPT가 이야기하는 예. 1번. 진심을 느낄 때. 꿈이 오는 말이나 행동이 전해질 때. 요거는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AI 같은 사람도 많죠, 살다 보면. 예. 누군가 따뜻한 배려, 작은 실천을 경험할 때. 저는 따뜻한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내 진심과 이 사람의 발전과 나의 발전적인 그런 걸 전달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서로 나이스하게, 예, 상처 안 주고. 자, 2번. 극적인 대비를 볼 때, 예상치 못한 희생이나 용기를 마주할 때. 그렇죠.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나 극적인 반전 상황에서 이런 것도 아주 그 감동이 오는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은 발이 평발이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 가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유한 편도 아니셨고 통증을 무릅쓰고 훈련도 하고 막 되게 무에서 유를 만든 분이시고, 예, 멋있죠. 예, 정말 멋있습니다. 예. 3번.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음악, 영화, 그림, 자연 풍경처럼 예술적 자연적 아름다움 앞에서, 예, 저는 음악에서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자연 풍경은 야경, 예, 해질녘 이럴 때 보면은 하늘이 참 멋있어요. 그 한강공원 이런 데 가면은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야, 인간은 먼지구나, 뭐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반대로 낮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낮에는 막 이래야지 뭐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낮에는. 예.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화의 진실성이 느껴질 때, 예, 진실성. 예. 자, 4번. 공감이 깊어질 때. 나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면을 보며 나도 그랬어 하고 느낄 때. 맞아요. 타인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낄 때. 저는 이거 진짜 파워 요걸 보고 MBTI로 그 이야기 하죠. 너 T야? 이러면은 이제 공감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T라고 하고, 너 F야? 이러면 이제 공감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가끔 저 그거 봅니다. 저기 뭐냐, 이상가족 뭐 명장면, 뭐 이상가족 레전드, 그 유튜브에다가 치면 나와요. 제가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아마 막 80년대인가?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6.25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거기서 이제 피난민 분들, 그분들이 전쟁 때 헤어지고, 전쟁 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뭐 헤어졌겠죠. 그 사연은 너무 많습니다. 예. 헤어졌다가 30년 뒤에, 예, 방송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화상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KBS에서 KBS끼리, 뭐 서울 KBS에서 뭐 부산 KBS, 서울 KBS에서 뭐 저기 뭐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뭐 피난민끼리 헤어졌는데 여기 뭐 점이 있었다. 근데 누가 봐도 똑같이 닮았어요. 그 형제예요. 그러면서 점을 보여주면서 맞다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이 터지고 막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타인의 감정이 내 일처럼 느껴져요. 와, 눈물이 막 줄줄 납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그 눈물 버튼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물 버튼. 예, 눈물 버튼이 뭐냐면, 아, 울고 싶으면은 무슨 영화를 봐라.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울고 싶으시면은 이상가족 레전드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예, 가면은 그 안구 건조증이 사라집니다. 예. 줄줄줄 납니다, 눈물이. 자, 5번. 초월적 순간을 경험할 때 평소와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숭고함을 접할 때, 아, 요런 거도 있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느끼겠다. 예, 종교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 환경 같은 거 보시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숭고함, 예. 삶의 의미, 인간다움 같은 큰 주제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 예, 그렇죠. 위인 같은 거 보면은 울지마 톤즈 막 이런 영화 보면은 그 김태석 신부님인가요? 이태석 신부님인가? 예, 성씨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기 타지에 가서 이렇게 의료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야, 그런 거 보면서도 감동이 오죠. 야,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예, 태어나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태어나가지고 막 남한테 피해주고, 예, 뭐 자기만 잘 사는 거는 상관없겠지. 근데 피해는 주면 안 되지.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예. 저도 피해를 안 드리고 중립이나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자, 또 읽어볼게요. 정리하면 우리는 뜻밖의 진심, 극복, 아름다움, 깊은 공감, 숭고함을 만났을 때 감동을 느낍니다. 자, 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오늘 좀 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잠 더 잘 드시라고. 예. 제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을 느끼나? 언제? 그래서 챗GPT 5 Thinking, Thinking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27초 동안 생각함. 27초면 꽤 긴 시간입니다. 예. 짧게 한 줄. 감동은 진실성, 긴장과 대비, 의미 있는 변화를 한순간에 체감할 때 온다. 자,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예. 진심이 전해질 때, 꿈이 없는 말, 행동, 희생과 배려. 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공감과 유사성을 느낄 때 나도 저랬지 하는 동일시. 저는 나도 저랬지라는 감정을 요즘 많이 느껴요. 언제 느끼냐면 그 동생들이랑 가끔 저 술 마십니다. 가끔 술 마시면은 이제 막 이야기하고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아, 뭐 오늘 이랬어요, 오늘 저랬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저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그 걱정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TMI인데 30 후반입니다, 나이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20 초반도 있고 20 중반도 있고 막 이런데 저는 그들에게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그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그랬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 친구보다 더 미성숙했어요, 사실은. 근데 와, 이 친구는 나의 20대보다 더 어른스럽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와, 이 친구는 진짜 잘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표현하고, 그 동생들한테, 나도 그랬지, 나도 저랬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거기서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해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뭐 형은 어땠어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개꼰대가 된다.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라.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 또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극복의 서사를 볼 때 실패, 집념, 성취에 압축되는 순간. 그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캐릭터마다.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연주를 하니까 과거에는 연주를 진짜 못했어. 완전 누가 봐도 얘는 좀 음악 관둬야 된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도 이제 선배 형들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너는 나팔을 그렇게 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어보니까 실패, 집념, 성취. 제가 그 뭐 연주를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요즘은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또 앨범도 냈고 나름.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죠. 계속 틈이 나네요. 그리고 성과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은 연주를 해달라는 분들도 생기고, 또 다음 달에 좋은 연주가 또 하나 잡혔습니다. 그거는 차차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빅 감동 드릴게요. 빅 감동. 9월 달에도 토요일인데 재밌을 겁니다. 극복의 서사를 볼 때 요거는 뭐 치트키죠. 감동이 오는 치트키죠. 실패, 집념, 성취에 압축되는 순간. 완벽한 인간은 없죠. 처음에 맨날 막 똥볼 차다가 이제 많이 차다 보면은 이제 뭐 멋있는 프리킥을 찰 수 있겠죠. 자, 아름다움, 조화를 마주할 때 음악, 예술, 자연의 조화와 밀도, 요거 제가 자주 느끼는 거고, 가치와 행동이 일치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을 확인할 때. 저는 레슨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레슨 시간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냐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레슨으로 제가 음악적 지식도 전달하고 음악에 대한 이런 태도 이런 것도 전달 드리지만 돈도 받고 뭐 그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정말 감사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공유합니다. 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진심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분들은 바쁘거든요. 이렇게 돈 벌기도 바쁘고, 뭐, 이렇게 일하기도 바쁘고, 근무도, 야근도 있고, 막 이런데도 쪼개서 옵니다. 쪼개서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재즈가 좋아요. 뭐, 밴드를 하고 싶어요. 그 얼마나 가치와 행동이 일치됩니까? 말뿐이 아니죠. 나는 뭐 트럼펫 할 거야.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펫을 하기로 했다. 뭐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트럼펫 배우시고 오늘도 이제 새로 배우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는 트럼펫을 배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그런 말씀하셨대. 야, 트럼펫은 어려운 악기다. 너 할 수 있겠냐? 다른 악기 배워라. 뭐 그런 말을 했나 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나 봐. 근데 이제 이분은 상대방이 그럴수록 나는 더 반감이 생겨서 배우고 싶다. 이런 기질이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고,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예상 밖의 전환이 있을 때, 반전, 돌발 선행, 뜻밖의 고백. 그쵸? 내가 만약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막뭐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 스토커 되겠죠. 예. 이렇게 친구처럼 스물스물 지내다가 적당한 타이밍이 이제 뭐 사실은 좀 뭐 이것도 좀 스토커 같기도 하다. 어쨌든 뭐 각자의 고백의 방법이 있겠죠. 이성이든 뭐 등등. 예. 함께 경험할 때 집단적 호흡, 합창, 공연의 클라이맥스. 함께 경험할 때 이거 정말 큽니다. 함께 경험할 때 월드컵, 뭐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4강이라는 경험을 한 민족이죠. 그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예. 저는 그때 이제 애기들이 많았어요. 저희 세대 사람 학생들이 많았듯이. 그러면은 저는 학원이었죠.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학원에 TV가 있어. 그 TV에다가 틀습니다. 그러면은 막 거기서 막 대한민국 해 빨간 티 입고 막, 지금 보면 촌스럽지. 지금 보면 이제 뭐 레드 데블스 적혀가지고 촌스러운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하고.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그런 빨간 티 입는 것도 창피한 시대야.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대에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될 때 정말 감동스럽죠. 이렇게 가까운 뭐 교회에 가도,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에 가도 합창 많이 하죠. 합창, 그 콰이어, 그 사성부, 저기 찬송가 책 보면은 사성부로 돼 있죠. 화음이 쫙 딱 맞으면은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예. 음악은 감동스럽습니다. 예. 자, 또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40 조건 요약 프레임, 뭐 가로 열고 요약 프레임 이렇게 되는데, 40가 뭐냐면 through 진실성, true. 예. 영어를 그 발음이 안 좋습니다. 텐션 긴장,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트랜센던스 맞나? 예, 초월감. 이 네 가지라고 하네요. 진실성, 긴장, 변화, 초월감.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감동의 강도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영화라든지 종합예술, 뭐 음악으로 치면은 뭐 빅밴드, 또는 뭐 저기 뮤지컬,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실되잖아요. 사람들이 한 가지 장면을 위해서 막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명도 쏘고, 또 그리고 긴장스럽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 변화, 초월감이 제가 뭔지를 몰라서 나중에 또 나오는데 어쨌든 또 볼게요. 자, 감동을 하면은 몸으로 오는 신호가 어떤 게 있느냐? 목이 메인다. 목이 메이죠. 예. 그 소름 전율. 저 소름 많이 나요. 저는 탁사를 많이 뒀습니다. 그 눈물은 저는 많진 않은데 그 이상가족 레전드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그거 보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표정에서 한이 느껴져요. 그 얼굴이 정말 풋풋하고 순수합니다. 저는 그거를 촌스럽다고 말하기 싫어요. 물론 지금 2025년에서 보면은 촌스럽지, 옷 입은 게. 근데 촌스럽다고 말하기 싫고 풋풋합니다. 풋풋하고 이런 주름이라든지 약간 그을린 거, 얼굴들이 가무잡잡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들의 한과 그 세월, 고생, 그런 거에서 진실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형과 동생이 화상통화를 했을 때의 그 슬픈 얼굴, 그리고 흐느끼는 말투, 눈물 포인트입니다. 예, 눈물 버튼. 자, 그리고 시간이 느려지는 것도 느껴진다네요. 깊은 평온감. 저 깊은 평온감 왔어요. 아까 자전거 탈 때. 이게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평온감이 오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물론 막 술 마시고 뭐 웃고 떠들고 그것도 기쁘죠. 근데 그거는 약간 자극적인 기쁨이고, 그 시원한 바람이랑 어 야경, 뭔가 잔잔한 야경이랑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뭔가 천천히 타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깊은 평온감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잘 느끼는 습관 짧게, 맥락 읽기, 느리게 보기 듣기, 공감 상상, 시점 바꾸기, 감사 기록, 예술 자연 노출 늘리기. 이렇게 하면은 감동이 많이 온다네요. 예. 자,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이 많죠 제가. 여러분들 잠 잘 오죠 지금. 예, 재미없는 거 틀어놓으시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의 컨셉, 적당히 재미없으면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피드백이 있어요. 이걸 올리면은 이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저한테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재밌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뭐 남한테 추천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재미없잖아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말씀하시더라. 그 보시는 분이 이제 피아노 치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야 상아야, 혹시 집에 고양이나 뭐 그런 거 하나 키우면은 이야기하는 도중에 고양이가 지나간다든지 그러면은 또 빵 터질 수도 있다, 조회수가. 뭐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뭐 그런 장치들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적당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동물을 키울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동물을 키워버리면 책임질 게 많아질 것 같아. 제가 이 친구를 이 공간에 혼자 두기도 싫고, 예. 위생 문제도 있고 막 털도 날리고 막 치워야 되고 막,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챗GPT한테 질문한 게 초월감 뜻이 뭘까라고 질문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초월감이었는데 초월감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짧게 한 줄, 초월감은 나, 시간, 경계가 잠시 옅어지고 더 큰 무엇, 그 무엇은 공동체 자연 가치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끼는 상태다. 어렵네요 말이. 예. 읽어볼게요. 핵심 포인트: 경계 약화, 나 타인, 그리고 나 세계의 선이 흐려짐. 야, 이거 좋은 말이다. 나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겠죠. 경계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감동이 온다. 의미의 확장, 삶이 더 넓은 질서, 가치와 연결된 듯함. 자, 또 자기 집착 감소, 이타심, 감사, 경외가 커짐.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 되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개인화돼 있잖아요. 저도 지금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뭐랄까,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남녀 갈등, 뭐 정치 갈등, 또 그리고 뭐 세대 갈등, 그런 게 너무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저 어릴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덜했거든요. 있긴 있었는데 그냥 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제가 부산에 가면은 아버지랑도 만나고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서울 깍쟁이.
부산보다는 서울이 더 개인주의가 강해요. 왜냐면 서울은 생존해야 되거든. 일단 생존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부산도 어렵겠지. 부산도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이 더 어려워요. 서울은 괜찮은 공간, 나만의 이런 부동산, 괜찮은 집에 살기도 어렵고, 돈을 벌기도 어렵고, 뭐 취업 등,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으로 먹고 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렵고,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존경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야, 나 이야기했지. 예. 저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기 집착 감소.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근데 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인스타 보면은 내가 잘났고, 내가 예쁘고, 셀카 올리고. 물론 그분들도 훌륭합니다. 예.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1인 미디어 시대다. 한 명 한 명이 다 연예인 같은 시대예요. 그게 위험하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합니다. 좀 더 러프해질 필요가 있다, 사회가.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읽어볼게요. 비슷 다른 개념, 경외감, 거대한 앞의 놀라움, 존경, 초월감의 한 형태, 몰입, 플로우. 이것도 멋있는 이야기죠. 몰입한다. 과제에 완전 집중, 초월감은 연결감이 더 두드러짐. 그 음악에서 플로우란 게 어떤 거냐면, 래퍼들 보면 플로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분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비트와 이 랩이 딱 붙는 그 느낌. 그러면은 흥이 나고 뭔가 음악을 계속 듣고 싶고 기대감이 생기고 기분 좋아지고. 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즈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포켓에 들어왔다. 저도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 많이 주워 들은 건데, 기분 좋은 딱 그 사운드가 있습니다. 따바다보다부두밥 하면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잘 안 맞으면은 뭔가 음악이 어색하게 들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기분 좋은 스윙, 그게 이제 몰입과 플로우가 아닌가. 그 여러 연주자들, 드럼, 베이스, 뭐 피아노, 색소폰, 트럼펫, 이런 모두가 한 가지 사운드를 위해서 몰입을 하는 거죠. 플로우를 만드는 거지. 자, 또 읽어볼게요. 단순 쾌감, 흥분과 달리 잔잔한 평화와 의미가 뒤따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잔잔한 평화. 재즈 음악도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미디움 템포에 빠른 것도 멋있죠. 막 하드밥, 막 빠른 것도 좋은데, 미디움 템포의 뭐 챗 베이커 연주라든지 아니면 폴 데스먼드의 연주라든지, 뭐 최근에 발표된 그 챗 베이커의 리멤버라는 곡이 있습니다. 뭐 이런 노래인데, 갑자기 노래를 하고 자빠졌네요. 예. 들어보시면은 잔잔한 평화가 있어요. 와인 딱 들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예. 자, 또 읽어볼게요. 언제 잘 오나 예시. 합창 오케스트라 재즈 클라이맥스에서 객석과 연주가 한 호흡이 될 때. 그쵸. 별이 쏟아지는 하늘, 거대한 자연 풍경을 마주할 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그 고모집, 여기 표충사, 밀양의 표충사인데, 거기서 별똥별이 막 떨어진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감동이 오죠.
그리고 반딧불이도 많이 봤어. 반딧불이 막 움직여 이렇게. 예. 거기가 시골입니다. 완전 시골이라 깨끗하죠. 예. 누군가의 진실한 희생 용기를 목격할 때, 그쵸? 끝났습니다. 예, 마지막 줄이 한마디로 초월감, 경계가 풀리며 오는 넓은 연결감과 의미의 체감입니다. 예, 초월감, 초월감이란 단어가 이렇게 좋은 뜻이네요. 초월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와 시간과 경계가 옅어진다. 더 큰 무엇, 공동체 자연 가치가 하나로 이어진다. 초월감. 초월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야든 거장들은 초월감을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지드래곤 이런 분들, 예. 뭐 조용필 이런 분들. 와, 46분 떠들었네. 예. 그런 분들은 초월감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똑같은 사람의 인생이지만 감동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거의 없이 티처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들의 인생을 뭐 누가 나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경솔한 거겠지만, 그래도 행복하려면은 감동을 적당히 느껴야 되지 않을까. 예, 감동을 너무 많이 느껴도 피곤하겠지만, 예, 맨날 작살 올라와봐 막 맨날 울고 피곤하겠지. 예, 적당히 감동을 느끼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감동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예, 감동을 느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떠드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또 만나요.